안녕하세요. 저는 비건의 두 번째 시리즈인 안티바디 디스커버리의 실험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학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경은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건 시스템, 브루커 셀룰러 어널시스의 비건 시스템을 이용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 중인 안티바디 디스커버리에 대한 실험 전략에 대해서 다양한 점과 다양한 기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건이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건은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브루커 셀룰러 어널시스사의 장비로 단일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안티바디 디스커버리, 셀라인 디벨롭먼트, 그리고 T셀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별로 옵티마이제이션된 실험 방법과 키트, 그리고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티바디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들을 제공하고 있고 어떤 샘플들을 사용하고 실험을 진행하실 수 있고 비컨에서 말하는 키트들은 어떤 거를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티바디 디스커버리 모델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비컨이라는 기계가 출시되는 초기 모델로 모델에서 이미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됐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이제 아예 원래 저희도 2017년도에는 하이브리드 동화를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이후에는 플라즈마 B셀이라고 하는 면역 안티바디를 릴리즈하는 자연 면역에 있는 세포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장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안티바디의 펑셔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러 어세이들이 발달이 되었고 실제 2020년도부터 2023년 사이에 저희가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비컨을 이용해서 실험이 되었고 중화항체의 신약으로 개발이 되는 캔디데이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안티바디와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스루풋을 조금 늘리기 위한 칩들과 워크플로우가 업데이트 되었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면역 반응에 대한 안티바디 디스커버리에 있어서 레비지나 사람 휴먼 그리고 최근에는 캠리드와 같은 낙탁과 그러니까 알파카 같은 면역의 디스커버리에도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확대에 있어서 샘플 종류뿐만 아니라 안티바디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피니티가 높은 안티바디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를 만드실 때 그 안티바디가 셀 안에 들어가는 인터널리제이션이 되는 어세이도 가능하도록 어플리케이션별로 그다음에 스페시스별로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고 관련해서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어, 네, 비건과 관련해서 맨 처음 설명드릴 부분은 실제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샘플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컨은 저희가 앞서서 설명한 거와 똑같이 근데 저희가 비컨 모델에서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하나가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조그마한 모델이 새롭게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출시가 다음 달 예정인 걸로 조그마한 모델에 대해서 같이 비컨 실험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델이 큰 모델과 작은 모델인 한 개의 칩을 이용한 모델도 저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기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웨비나가 끝나고 이 기계가 런칭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여서 새로운 기계가 보이는 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컨 시스템 자체는 안티바디의 직접적인 분비를 담당하고 있는 B셀을 이용해서 다이렉트한 안티바디의 기능을 확인하고 이제 처리량이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많은 수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관점에서 비컨은 안티바디 디스커버리 단계에 있어서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많은 스크리닝 방법, 빠른 시간 내에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티바디의 여러 펑셔널 테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있습니다.
이 장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좀 요약이긴 하지만 다른 제가 말씀드리는 비컨과 다른 플랫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비컨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 게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리도마라는 셀라인을 이용한 면역 반응을 유도한 셀라인을 만드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하이브리도마는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B셀을 이용해서 B셀은 사실은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 개체에서 추출하고 나면 라이프 타임이 워낙 짧은 셀이기 때문에 아주 예전부터 안티바디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B셀과 종양세포를 융합해서 항체 생성 세포주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그걸 하이브리도마 셀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도마 셀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실험에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신데 이 하이브리도마 셀 라인 같은 경우는 퓨전할 수 있는 종류가 마우스와 휴먼으로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퓨전하는 동안 셀 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추출한 빗셀을 다 가져가지는 못하시고 퓨전돼서 성공적으로 퓨전된 셀들만 가져갈 수 있는 레퍼토어를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어세이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세이라고 하는 걸 가능하게 하도록 셀 라인으로 만들었고 컬처나 이런 걸 통해서 스페시픽한 안티젠에 바인딩되는 어세이는 가능하나 이 전체 과정이 셀을 만들고 확인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이 2에서 3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많이 또 사용하시는 게 파지 디스플레이 방법입니다. 파지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사실 항체 유전자 자체의 그 서열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걸 이용해서 박테리아 파지의 표면 단백질에 융합시켜서 이제 항원을 인식하는지의 반복적인 바인딩을 확인해서 그 서열이 안티바디 디스커버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지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부분은 실제 사람이나 다른 면역 반응을 하는 셀이 아니라 인비트로 기반으로 생물학적인 세포가 아닌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사람 면역이나 다른 면역에 비해서의 그 실질적인 어세이나 바인딩의 스페시피티는 다른 것들보다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빗셀 솔팅 앤 드로플렛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빗셀을 추출해서 DNA 정보 기반으로 실험이 진행되고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의 큰 단점은 아마도 똑같습니다. 바인딩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안티바디의 펑셔널한 테스트가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방법에서 아무리 빠르게 진행을 하신다 하셔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이 최근의 기술들이 다 제가 알기로는 각각의 그 플랫폼들도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달 혹은 두 달 이상의 소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옥토비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비컨 시스템은 앞서 뒤에서 설명드릴 여러 가지 스페시스에 동시에 작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물론 샘플 수는 앞선 플랫폼들보다 조금 작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빗셀을 이용해서 스페시피티, 어피니티와 같은 펑셔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각각의 이 빗셀을 확인한 다음에 cDNA를 합성하는 부분도 키트로 엔드 투 엔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익스프레션과 밸리데이션 단계도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옥토비 디스커버리는 맨 마지막에 예시도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실험, 비건에서의 실험 과정을 제외하고 전체 워크플로우 단계는 2에서 3주를 최대한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 제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 비교를 위해서 마우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하이브리도마 방법은 네, 퓨전을 하고 셀을 합성하고 이 퓨전한 셀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싱글셀로 나눈 다음에 또 다시 컬처를 하시고 각각의 기능을 하는 단계가 실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빗셀 방법, 그냥 빗셀을 이용하는 방법은 펑셔널 테스트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빗셀을 서열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이 서열을 분석한 거를 이용해서 안티바디를 릴리즈할 수 있는 클론 타입인 셀로 새롭게 합성을 하고 어세이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도마 방법보다는 짧지만 이 과정도 이제 1, 2개월이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컨은 실제로 비컨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하루면 충분합니다. 네. cDNA 합성을 하는 과정까지 합치게 된다면 cDNA 합성하시고 시퀀싱을 진행하는 단계는 사실 일주일 내에 이루어지고요. 이 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합성한 cDNA를 이용해서 한 번 정도의 개대가 가능한 그 클론을 만들 수 있는 걸 저희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밸리데이션까지 다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2에서 3주까지 실제 실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컨에서 제시하는 오토비 디스커버리 워크플로우는 실제 다른 플랫폼들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캔디데이트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큰 포인트는 앞에 보이시는 이뮤나이제이션 하는 과정은 이미 하이브리도마나 빗셀을 이용한 방법으로 하시는 거와 동일한 걸 이제 비컨에서도 적용하셔서 실험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도마를 가지고 계신 분 혹은 빗셀 실험을 하시는 분도 비컨에 이 뒤쪽에서 진행되는 실험 과정을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스페시스들이 저희가 적용이 가능한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흔히 아시겠지만 안티바디 디스커버리 과정에 그런 이제 B셀 리셉터, 안티바디를 생성하는 서열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보이시는 휴먼, 마우스, 아니면 레빗, 아니면 여기서 보이는 양이나 캠리드라고 하는 낙타과 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많이 먹는 치킨 같은 닭 같은 경우에도 면역이 워낙 다양하고 저희가 반응하지 않는 안티젠에 대해서 이런 동물들이 안티바디를 제시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유래 항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합성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항체 집단이 다양할수록 내가 원하는 안티젠에 대한 기능을 하는 필요함, 그런 특성을 가지는 요건에 부합하는 후보 항체를 하나 이상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마우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일 동물 내에서 어떠한 빗셀에 그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안티바디를 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플라즈마 빗셀 혹은 메모리 빗셀을 어떤 동물에서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하실 수 있는지를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서열풀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달라지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컨 같은 경우는 여러 동물과 코호트 실험을 통해서 단순한 백업 실험이 아니라 이런 개체별로 레파토어의 차이를 활용하고 서로 다른 부분을 확인하여서 항체를 원하시는 항체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위에 보이시는 이제 사람, 마우스, 얘는 렛이고요. 레빗,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밑에 이제 캠리드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4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토콜과 프랩 방법까지 가이드를 하고 키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보이시는 이 닭이나 소, 염소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통해서 휴먼 메모리 빗셀의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정도로 확인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의 처리에 있어서 다른 점은 딱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종에 있어서 저희가 그 면역 반응을 하는 메모리 B셀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모리 B셀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캔디데이트나 메모리 B셀을 아이솔레이션 하는 방법이 각각의 동물들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키트로 구성을 한 동물군이 먼저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다른 동물군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키트를 개발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이 준비가 되면 실제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험은 저희가 시리즈 1에서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시리즈 1에서 설명드린 베이직한 워크플로우 부분은 동일합니다. 근데 옵토비 디스커버리 과정에는 B셀을 이용한 안티바디 디스커버리에 맞춰서 이 로드, 어세이, 이 리커버라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언로드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이 베이직한 과정이 각각의 빗셀의 목적에 맞춰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있고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로드는 각각의 빗셀,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고 특정한 성격을 띠고 있는 빗셀을 펜 하나에 잘 넣기 위한 조건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어세이는 원하시는 안티젠에 바인디는 안티바디를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어세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커버는 안티바디 디스커버리는 최종적으로는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셀 상태가 아니라 DNA 상태로 DNA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한 언로드, 그러니까 셀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DNA 정보를 잘 리커버리해서 최대 수율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컨 시스템을 보기에 앞서 여기 설명드린 각각의 종에 대해서 이 프랩이라고 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어떤 종이 어떤 샘플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정의 첫 번째는 이뮤나이제이션입니다. 이뮤나이제이션은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험을 하고 있는 방법에서 이뮤나이제이션 된 동물들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플라즈마 B셀이라고 하는 본메로우와 스플리노사이트에 많이 가지고 있는 플라즈마 B셀을 이용하는 경우는 마우스와 휴먼에 속할 수 있습니다. 레빗이나 캠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 면역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빗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B셀을 마커를 찾을 수 없고 캠리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B셀에 이 기억되는 셀의 정보가 면역에 조금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컨에서는 마우스를 제외한 다른 세 가지 종은 메모리 B셀을 이용해서 실험하는 세팅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B셀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PBMC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다른 부분은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프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셀들을 살려놓을 수 있는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솔팅을 하는 안티바디들을 저희가 가이드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랩 방법들 같은 경우는 비컨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아니고요. 비컨을 사용하지 않는 스텝에서 실제 실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비컨을 활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앞쪽에 프랩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비컨 키트를 이용하셔서 실험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B셀 같은 경우는 마우스는 이 두 가지 장기에서 B셀을 뽑게 되고요. B셀에서 플라즈마 B셀을 뽑으실 때는 저희는 맥스를 이용한 특정 마우스 플라즈마 B셀 마커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셀만 아이솔레이션 하신 다음에 플라즈마 B셀 같은 경우는 계속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라 바로 비컨에 실험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 B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랩하는 과정에 있어서 메모리 B셀은 플래시 홀블러드에서 일단 PBMC까지는 분리를 해주시는 거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이 PBMC를 얼려두신 걸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드로우 프로즌 PBMC 키트에 대한 거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프로즌 PBMC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저희 키트를 같이 더해서 해주시면 메모리 B셀과 얻어지는 수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맥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레빗이나 캠리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모리 B셀과 관련된 안티바디 마커나 이런 것들이 키트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메모리 B셀을 얻으신 다음에 메모리 B셀의 액티베이션 과정이 5일 정도 필요합니다. 이때 전반적인 과정을 저희 키트에 들어있는 미디어를 이용해서 셀을 얻으실 수 있도록 프로토콜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셀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거를 알아봤고요. 뒤에는 이제 이 셀을 아까 설명드린 로드라고 하는 옵션에서 넣고 어세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어떤 펑셔널 테스트를 하고 최종 리커버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과정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컨에서 사용되는 메인 기술은 플루딕 라인의 기술과 칩의 기술입니다. 칩에 있는 이 보이시는 위에 칩은 나노펜이라는 구조와 그다음에 플루딕 라인에 솔루션들이 들어간 채널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이 구조가 보시는 바와 같이 펜이라는 공간과 채널이라는 공간은 디퓨전으로만 솔루션이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고 그다음에 물질들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힘으로만 이 채널과 펜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네,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인 힘은 저희가 이 칩의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빛을 쬐면 반도체가 자기장을 주게 되고요. 이 자기장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을 줄 수 있는 OEP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채널과 펜 사이의 공간에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방법을 뒤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PPT가 동영상이 많아서 조금 끊기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펜이라는 공간으로 넣는 거를 로드라고 하는데 네, 지금 동영상과 같이 채널에 저희가 권장하는 메모리 B셀 혹은 플라즈마 B셀의 농도로 플루딕 라인으로 이 채널에 넣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OEP라고 하는 것들이 이 B셀의 알고리즘의 계산으로 인해서 각각의 B셀 알고리즘을 통해 펜 하나에 셀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계가 저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B셀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이시는 11K, 말 그대로 11,000개, 그리고 20K, 2만 개의 칩이 사용되고요. 이 이유는 펜에 대해서 셀 하나가 워킹하는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많은 수의 펜을 볼 수 있도록 11K, 그다음에 20K 칩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셀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게 정말 11K, 20K를 다 쓸 수 있냐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셀의 상태나 저희가 레커멘데이션 하는 셀의 농도로 준비를 하신다면 정말 안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에서 70% 이상이 셀의 싱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셀 로드를 진행한 다음에 셀이 안정적인 상태의 카운트를 확인을 하고 뒤에 펑셔널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펑셔널 테스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일단 베이직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빗셀이 분비하는 안티바디가 안티젠에 잘 바인딩 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빗셀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안티바디가 각각의 B셀이 분비하는 안티바디가 에피톱이나 종류가 다르겠죠. 이렇게 안티바디가 펜 안에서 분비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6분입니다. 6분 동안 셀을 안에서 미디어를 주면서 키운 상태가 되시면 이 싱글 셀이 분비하는 안티바디가 차는데 시간이 6분 정도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안티바디가 분비가 되는 채널이라는 공간에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안티젠 혹은 비드 셀을 꽉 채워주시면 이 채널이라는 공간과 펜이라고 하는 공간 사이에 안티바디가 차져 있고 앞쪽에 안티젠이 있는 거를 활용해서 이 안티젠에 바인딩되는 안티바디가 보이는 현상을 확인하는 것을 저희가 어세이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보이는 현상은 이미 미디어를 넣어줄 때 이 안티바디를 인식할 수 있는 세컨더리도 같이 넣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안티바디가 안티젠에 바인딩하면 여기 보이게 되고 아닌 경우는 디퓨전으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 펜에만, 즉 내가 원하는 안티젠과 반응하는 안티바디를 내는 빛셀이 있는 펜에만 빛을 볼 수 있으시고요. 이걸 저희가 블루 혹은 hit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실제 이게 펜 위 채널 쪽이 안티젠이 바인딩되어 있는 비드 같은 것들이고요. 실제 이 싱글 플라스마 B셀이 이 펜에 있는 B셀은 다른 B셀들과 다르게 이 안티젠에 바인딩하는 안티바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직한 어세이를 이용해서 하는 실험을 하는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사용하는 거는 안티젠 비드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안티젠 비드는 스트랩타비딘이 있는 어세이 비드라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루블한 안티젠에 대해서 비오티닐레이션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안티젠을 채널을 제시하는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마우스 플라즈마 빛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그 마우스 셀이 분비하는 안티바디를 확인할 수 있는 세컨더리 안티바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바인딩된 세컨더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해당 어세이는 안티젠의 스페시픽한 걸 확인하는 거라면 저희가 두 번째로는 안티젠이 아니라 안티바디를 좀 묶어놓고 안티바디의 펑션을 확인하는 실험 디자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동영상이 많이 PPT가 되어 있어서 목소리가 약간 끊기게 들릴 수도 있으신데요. 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틀고 스탑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안티바디를 블락하는 방법은 네, IgG 비드, 즉 IgG를 캡처할 수 있는 비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비드를 앞선 거와 똑같이 채널에 꽉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 채워준 비드에 안티젠이 아니라 안티바디가 나오면서 모든 안티바디가 앞쪽에 고이게 됩니다. 그 고인 상태에서 네, 형광을 안티젠에 레이블링을 해서 특정 안티젠이 그 형광을 띠고 있다면 이렇게 채널별로 보시는 것 같이 초록색은 이 플라즈마 B셀이 모두 안티바디를 내는 상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안티바디가 내는 애들은 초록색이고 안티바디를 내는 애들 초록색과 함께 그 다음에 안티젠이 같이 바인딩이 되면 섞인 컬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세이 두 가지의 디자인으로 여러 실험, 즉 안티바디의 스페시피티 뿐만 아니라 펑셔널리 테스트도 실험이 가능하도록 워크플로우가 짜져 있고 워크플로우 자체는 동일하고요. 실제 실험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에 있어서 캠리드는 캠리드 같은 경우는 항체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항체를 인식할 수 있는 비드를 따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는 이제 어세이들만으로 특정 안티바디를 분비하는 B셀만 얻는 실험이 가능했다면 최근에는 그래서 그렇게 확인된 안티바디가 어피니티가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랑 그다음에 실험 디자인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실험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안티젠과 보이시는 안티 IgG 비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안티바디에 하나의 안티젠이 바인딩 되도록 실험하시고 세컨더리 안티바디는 동일하게 하는데 이 두 가지의 형광 농도를 조절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대별로 증가하는 거를 소프트웨어에서 시간대별로 확인을 해서 숫자를 나타내게 되고요. 동영상이라 제가 뒤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네, 이렇게 각각의 어세이로 확인한 형광을 같은 펜에서 동시에 시간 동안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초록색은 안티바디를 내는 거에 대한 농도를 나타내는 형광이고요. 이 분홍색은 안티젠이 많으면 형광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어피니티라고 하는 건 작은 수의 안티바디가 안티젠에 더 잘 바인딩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치화된 것을 이용해서 시스템이 나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안티바디, 그러니까 같은 기준의 안티바디에서 안티젠이 제일 바인딩이 잘 되는 어피니티 스코어를 매겨서 4번 셀 라인이 어피니티가 제일 높고 2번의 B셀은 낮다라는 걸 계산해주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옥팻을 이용한 코릴레이션도 보시면 BLI KD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제 KD 값이 클수록 어피니티가 낮은 일반적인 식을 나타내는 건데요. 비컨의 어피니티 스코어도 각각의 모리큘의 대표가 되는 프로테인을 이용했을 때 실제 코릴레이션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몇 퍼센트 안 되는 어피니티가 좋은 애들만 프로테인별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 어피니티 스코어조차도 비컨에서 확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어세이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솔루블한 안티젠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네, 두 번째는 솔루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안티젠 프레젠팅 셀을 이용해서 실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제가 보여드린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디자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 관련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노트가 저희가 그 업로드한 자료를 살펴보시면 보다 자세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세이를 확인한 뒤에 실제 시퀀싱이라고 하는 혹은 DNA 정보를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50도를 넣어놨습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셀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라고 문의를 주신다면 이렇게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세이에 아까 말씀드린 어세이의 포지티브한 블룸이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들을 소프트웨어에서 걸러낼 수 있고요. 이 걸러낸 거를 언로드하도록 칩에 명령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이후 cDNA 합성, 그다음에 PCR 앰플리피케이션, 그다음에 시퀀싱 라이브러리를 프랩하는 과정은 비건 밖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세 가지 옵션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몇몇 옵션은 그 종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나누어져 있으니 샘플을 고려하실 때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일 큰 차이점은 마지막인 오토식 바코디드 BCR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cDNA를 합성하는 경우는 사실 마우스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마우스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마리수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죽일 수도 있고 얻어지는 면역 반응에 이에서 얻어지는 빗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늘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 앞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192개 정도라고 치자면 뒤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96L에다가 한 회일당 12개의 클론을 가져갈 수 있도록 1000개 이상의
히트를 타겟하는 건데 단점은 이 마지막 방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유일하게 일루미나 시퀀싱이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 진행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셀로 뽑는 방법은 물론 있고요. 셀 로드 방법 같은 경우는 싱글셀로 플레이트에 떨어뜨려 줍니다. 하지만 싱글셀로 떨어뜨리시면 DNA를 얻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비드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옵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비드는 실제 다른 싱글 RNA를 캡처하는 거랑 동일하게 디테일링이 되어 있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셀을 라이시스 시키고 비드를 안에 넣어서 cDNA까지 합성하는 걸 기계 안에서 진행을 해서 비드로 리커버리를 높일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DNA까지 합성된 비드를 다음과 같이 비드 하나가 웰 하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마우스 쪽에만 가능한 거는 이 과정입니다. 비드 하나만으로 192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실 때 이거는 이제 바코드드 비드에 형광이 다른 12개의 종류에 대한 비드를 사용을 해서 한 웰에 12개 종류의 비드를 넣을 수 있도록 개수를 늘려놓은 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저희 라이브러리 구조도 네, 프로토콜로 다 제시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드의 어떤 방식으로 캡처가 되는지, 그 다음에 비드에 캡처된 이후에는 바코디드 비드는 넣진 않았고요. 바코디드 비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에 대해서 각각의 종에 대한 프라이머와 PCR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펑셔널 데이터와 시퀀싱 데이터를 같이 합칠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싱글 빗셀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빗셀만 확인하실 수 있었다면 어피니티 테스트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펑셔널 테스트의 데이터도 이 유맵이라고 하는 싱글셀의 멀티 데이터처럼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타겟에 대한 데이터로 데이터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전체 키트 구성에 대해서는 네, 다시 한 번 더 나눠서 보여드리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각의 키트는 각각의 프로세스의 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니까 이거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실험을 목적으로 하시는지를 말씀 주시면 저희가 실험에 대한 디자인과 키트를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이 예시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지노백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GPCR 프로테인의 안티바디 디스커버리에 있어서 하이브리드화와 비건 시스템을 이용해서 퍼포먼스 체크를 했고요. 네, 옆에 있는 것도 거의 동일한 거라서 제가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웃긴 얘기지만 제조사에선 하진 않았고요. 커스터머가 실제로 비컨을 이용하면 다른 방법의 하이브리드화 방법에 비해서 머니와 타임이 줄어드는 게 맞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스탠다드 타겟이라고 하는 어렵지 않은 거는 3배 정도 차이가 났지만 어려운 프로테인 타겟인 GPCR을 이용하시면 25배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실제 비컨의 프로세스가 획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같은 경우는 앞쪽에 실험적인 거와 케이스에 대한 자료를 이미 저희가 업로드를 시켜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케이스 2개 정도 추가 발표를 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안티바디 디스커버리에 있어서 최근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아마 바이러스성 질병에 관련된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리즈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바이러스성 있는 질병 같은 경우는 네, 진스크립트 프로바이오나 아니면 저희가 앞선 코비드-19을 이용해서 실제 비컨이 적용된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실제 짧은 시간 내에 캔디데이트를 다른 거에 비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백신을 넣고 나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 실제 트리트먼트 이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안티젠에 바인딩되는 플라즈마 B셀이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초기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보이시는 게 다른 타입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플라즈마 B셀을 뽑아서 이민 반응이 어떤 이 보이시는 안티젠은 바이러스에 에피톱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플라즈마 B셀을 확인을 했는데 추후에 보시면 트리티드하고 4주 뒤에 특정 트리트먼트 2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여전히 활성이 남아있고 저 빨간색과 같은 애들은 활성이 남아있지 않은 걸 확인해서 실제 이제는 백신을 맞고 나서도 어떤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 또한 저희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들을 저희가 자료에 추가로 넣어놨어요. 제가 뒷부분에 케이스 1, 2, 3으로 나눠서 넣어놨고, 저는 시간 관계상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조금 길 것 같아서 자료는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인펙션 디지즈에 많이 설명드린,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벤더빌트 대학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 제시하고자 했던 건 코로나19의 페이션트가 있는데 저희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중화항체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할 수 있느냐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반응하는, 이게 좀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SP2랑 RBD라는 코로나에 반응하는 안티젠을 이용해서 아까 설명드린 어세이가 진행된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ACE2라고 하는 것도 같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ACE2에는 저해를 하는 안티바디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추가적인 어세이를 통해서 셀의 어세이를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AZD7442라고 하는 실제 신약으로 개발이 돼서 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기간 내에 중앙제로 우리나라는 승인이 사실 되진 않았어요. 네, 미국에서 승인이 되어서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NIH에서는 코로나 환자로부터 광범위하게 반응하는 걸 이 이후에 미디어들이랑 그다음에 에피톱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어세이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교차 반응하는 안티바디들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7개의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안티바디를 개발하는데 비컨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과 이런 바이러스의 변이체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때 비컨을 어떻게 활용하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유수의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백신,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라리아의 백신 후보인 RH5를 이용을 해서 이 RH5가 실제 백신으로서의 효과가 있는지 말라리아의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RH5를 백신을 맞은 그룹과 백신을 맞고 말라리아에 감염된 환자로부터 추출된 플라즈마 B셀들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인펙션이 됐을 때, 그다음 백신만 맞았을 때의 차이를 보여줘서 결론적으로는 말라리아에 노출도 됐고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냥 백신을 맞은 사람과 다른 플라즈마 B셀의 형태를 보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RH5라고 하는 백신 자체가 어떠한 활성을 가질 수 있고 이 백신이 실제 말라리아와 감염됐을 때 면역 반응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다른 이제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들에 대한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안티바디 디스커버리를 이용해서 인펙션 디지즈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그 다음에 이 백신과 혹은 그 안티젠과 면역 반응과의 딥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는 툴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백신에 대한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펙션 디지즈에도 안티바디 디스커버리를 이용을 해서 중화항체 혹은 항체 신약에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안티바디 디스커버리뿐만 아니라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비컨은 CLD, T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T셀과 셀라인 디벨롭먼트는 추가적인 시리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